그럼 이 친구들은 여차하면 의대 가는 거 아니야? 여차하면 약대 가는 거 아니야? 서울대를 뽑아도, 서울대에서 합격을 시켜도 다른 전형으로, 다른 이 수능으로 다른 대학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네 라는 상대적 판단.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종합전형입니다. 제가 KNS 설명을 한 3년, 4년 전부터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설명을 여기서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영어학원이니까 외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다니겠다, 외고는 정말 좋은 학교다 라고 제가 계속 4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언제부터 얘기를 했냐, 2021년부터. 2021년부터 왜 얘기를 했냐, 2021년은 2022학년도 입시가 시작되는 해였거든요. 그때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 그때 우리나라의 제도 하나가 크게 바뀝니다. 여기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등학교를 2021년 전에 졸업하셨죠. 그때는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외고를 졸업하신 학부모님 빼고 저쪽에 과학고를 졸업하신 학부모님을 빼면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는 2명씩 있었습니다. 모든 고등학교에. 왜요? 문과, 이과로 나눠져 있었고 문과, 이과가 내신 등급이 따로따로 매겨졌기 때문에 문과 전교 1등, 이과 전교 1등이 따로따로 존재했던 거죠. 근데 이 제도가 변화됩니다. 폐지됩니다. 언제부터요? 2022학년도부터. 그래서 2022학년도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면 통합 내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줄로 세운다. 문이과 없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언가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300명이면 전교 1등부터 전교 300등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왜 외고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냐, 외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 이런 환경에 또 하나 환경이 덧붙었다. 우리나라가 의대를 노무현 정부에서 의학전문대학으로 돌려놨는데 이게 갑자기 다시 대학 학부 선발로 넘어옵니다. 약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의대 약대를 가려면 예전에는 최소한 대학 2년을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해야지 갈 수 있었던 의대, 대학 2년까지 다녀야지 약대로 편입할 수 있는 약대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해서 선발하는 걸로 바뀐다.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이공계 선호 현상이 점점 강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 일반 고등학교를 가면 내신 좋은 친구들은 의대 간다라고 한다, 약대 간다라고 한다. 서울대 정원도 3,400명 정도 되는데 약 70%에 가까운 인원은 자연계 모집단이다. 그래서 학교도 서울대를 많이 보내려고 하면 이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때 자연계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럼 이걸 반대로 돌리면 문과를 희망하는 친구가 내신을 정말 잘 받는 아이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다. 조사를 해봤더니 상위 10% 안에 드는 아이들이 약 8.5%가 이과를 선호하더라. 그럼 문과가 없다. 근데 대학은 문과를 뽑아야 된다. 서울대는 문과 정원이 30%가 살짝 넘어가서 적은 인원이지만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이 대학은 문과 정원이 오히려 더 많다. 뽑아야 되는데 일반고에 애들이 없다. 이 근처를 내두면 단대부고에 애들이 없네? 숙명여고에 내신 좋은 문과애가 없네. 그럼 어디다 눈을 돌리냐? 외고로 눈을 돌린다. 국제고로 눈을 돌린다. 외고, 국제고가 다시 무언가 최저점의 진학 실적을 보이다가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다 라는 얘기를 제가 2022 입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게 딱 맞아 떨어지고 점점 더 진학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이게 최근의 외고의 트렌드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무슨 전형으로 대학을 가냐? 다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 갑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아이를 서울권의 외고에선, 경기권의 외고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외대 한 군데는 갑니다. 거기 교과는 이상하게 뽑아서. 근데 나머지 대학은 거의 99.5%가 일반고입니다. 이 종합전형으로 뽑는 외고를 실제로 대학은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얼마나 뽑는데요? 놀랍게도 고려대학교는 60% 이상을 외고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저쪽에 서울대도 문과정원의 60% 이상을 외고 아이를 뽑고요. 서강대는 더 뽑습니다. 성균관대도 뽑고요. 한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외고 국제고의
뽑는 파이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연계는요. 자연계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고등학교는 어딜까요? 대학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학교. 어딘데요? 영재고. 그래서 영재고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울 영재고, 대전 영재고, 경기 영재고는 60여 명이 매년 서울대를 갑니다. 정원이 몇 명인데요? 100명. 100명 중에 60명 이상이 서울대를 들어가고요. 그 위에 애들은 의대 가는 애들이 일부 있고요. 그 밑에 애들은 카이스트 가면 끝납니다. 이 아이들이 모두 다 뭐로 가냐? 학생부 종합으로 갑니다. 여기에 또 누가 있죠? 과고가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자사고가 있습니다. 자사고 애들 공부 되게 잘하는데 영재고랑 자사고랑 누가 더 공부 잘하죠? 이렇게 비교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자사고는 수능 위주로 또 공부 학습을 하는 학교입니다. 영재고는요, 과고는요, 수능 공부를 시키지 않는 학교입니다. 커리큘럼이. 그럼 서울대 관점에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학생들을 더 좋아할까? 당연히 영재고, 과고 아이를 이 전국 단위 자사고, 광역 단위 자사고 학생들보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좋아할 수밖에 없을까? 이유는 하나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냐? 이 전국 단위 자사고 친구는 수능도 잘 보더라. 수능 학습량도 어마무시하게 하더라. 이 얘기를 대학 관점으로 돌리면 그럼 이 친구들은 여차하면 의대 가는 거 아니야? 여차하면 약대 가는 거 아니야? 서울대를 뽑아도 서울대에서 합격을 시켜도 다른 전형으로 다른 이 수능으로 다른 대학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네 라는 상대적 판단. 영재고 과고는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수능 커리큘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서울대에서 봤을 때, 고려대에서 봤을 때, 한양대에서 봤을 때, 성균관대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친구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전형으로 봤을 때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봤을 때. 왜요? 합격시켜 놓으면 우와 합격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양대에서 뽑았을 때 한양대는 누구한테만 뺏기냐? 서울대만 뺏긴다. 저 연대고대 인기학과만 뺏긴다. 뺏길 확률이 적은 거죠. 누가 배제되는 거죠? 의대가 배제되고 약대가 배제되고 치대가 배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고 과고를 우대합니다. 무슨 전형으로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누가 많이 합격을 할까요? 아, 이 전형은 특목고 위주의 전형이구나. 특목고 중에서도 문과는 외고국제고구나. 왜? 상대적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외고국제고가 돋보이는 이유로. 두 번째, 과고 영재고입니다. 왜? 아, 이 친구들은 수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의대나 약대나 이런 쪽을 한눈 팔지 않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고등학교씩을 외고국제고, 과고 영재고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는 놀랍게도 60% 가까이를 뽑습니다. 전체 정원에. 그리고 고려대건, 한양대건, 성대건, 서강대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와 학생부 종합전형이 34%래요. 이 비율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냐? 여기에 60%, 약 20%는 누가 갖고 가냐? 4개 고등학교 갖고 간다.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고. 그리고 이 남은 14% 중에 약 4% 정도는 누가 갖고 가냐? 자사고가 갖고 갑니다. 이렇게 갖고 가는구나. 실제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 인원 빼고 나머지 15% 가까운 인원을 자사고에서 또 점유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점유를 하고 남은 인원이 일반고입니다. 그럼 이 전형을 일반고 관점으로 보면 이 34.3으로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비율도 어찌 보면 교과 전형과 인원이 거의 똑같은 겁니다. 이게 기본적 특징. 이렇게 무언가를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갈 때는 일반고만 뽑는 거구나. 종합 전형은 70%에 육박하는 인원을 특목고 자사고로 뽑는구나. 그럼 나머지 30%니까 10%구나 이것도. 그럼 여기서 일반고는 어떤 고등학교가 많이 붙어요? 라고 질문하면 이것도 내신 좋은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이렇게 중3 미하는 뭘 고민하면 되냐? 요 두 가지만 보고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배정받아야 내신을 잘 받을까? 이건 일반고 관점인 거고요. 특목고 관점으로는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어느 안에까지 들면 이 학교를 갈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판단해 보면 됩니다. 외고 국제고랑 이 과고 영재고는 무언가 커리큘럼이 다르죠. 예를 하나만 들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외고랑 국제고가 뭐가 다르지?
외고는 보통 영어를 배우고 제2외국어까지가 비중이 되게 높다. 상대적으로 국제고는 영어를 배우고 사회 과목의 비중이 높다. 이게 대표적인 차이점일 수 있죠. 진학 실적은 어떤가요? 저쪽에 이 대원외고 정도를 빼고 나면 나머지 외고나 국제고의 진학 실적은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럼 이건 우리 아이의 역량에 따라서 또 한 번 판단해 보면 되는 거겠죠. 영재고나 과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해 보시면 된다.